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입니다. 오늘 이준학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어요, 원장님? 예, 한 달 동안 잘 보냈고 다행히 달러스 여름이 이렇게 뜨겁지 않아서 네. 무척 다행입니다. 뜨겁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요즘 들어서 좀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년에 비하면 작년 올해 여름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 건가요? 네,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지내는 것도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발목의 외측 인대가 끊어졌을 때 그 재건 수술 후에 재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발목의 외측 인대라고 제가 이제 번역은 했지만은 영어로는 이제 엔테리어 테일러 피빌라 리거먼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치하고 모양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지금 모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께서 예, 지금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이제 자신의 발목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복숭아뼈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복숭아뼈가 되겠네요.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발목뼈 한가운데 아래쪽으로 약 길이가 뭐 한 2cm, 3cm 정도 되는 이런 그 인대예요. 그래서 이 발목 외측 인대가 위치한 이제 모양을 보면은 이 인대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대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섬유성 강한 띠예요. 네, 이 띠라는 거는 이제 근육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뭐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기능은 없지만은 아주 딱딱한 고무줄처럼 길게 늘리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늘려놓으면은 늘어난 상태로 해서 잘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오버해서 스트레치를 하면 이제 부상이 오게 되고 또 갑작스럽게 발목이 앞으로서 밑을 꺾이게 되면은 그 인대가 이제 오버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그 한계점 스트레시홀드를 지나면은 인대가 그만 끊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는 부상입니다. 네, 지금 모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금 그 박사님께서 파란 테이프를 붙여 놓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ATF, 영어로 ATF죠? 예, 맞습니다. 네. 엔테리어 테일러 피빌라 리가먼트라고 인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도 보면은 발목에 그 바깥쪽 복숭아뼈하고 또 앞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발목 그 기둥뼈예요. 테일러라고. 그래서 이 뼈가 이제 연결되는 그 인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인대의 역할은 관절을 보호하는데 만약에 이 인대가 없다면은 이 발목이 그만 다리 종아리 부분에서 앞으로 너무 많이 이탈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디슬로케이션이라는데 이렇게 이제 위치가 이동되면은 크게 이탈하게 되면은 제대로 보행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몸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206개의 뼈로 돼 있고 이 뼈 중에서 서로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 187개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187개의 관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대는 우리 몸에 900개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서 600개, 3분의 2가 무려 팔다리에 있고요. 70개가 목 부분에 있고, 네. 그다음에 230개가 이제 트렁크, 척추 부분이 주로겠죠. 네. 그다음에 이 늑골, 립케이지 부분, 그리고 40개가 복부 부분에 있고 10개가 이제 골반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900개라는 인대의 기능들은 전부 다 관절의 무리한 이 위치 이탈을 막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네. 900개의 관절. 와, 그만큼 또 중요한 900개의 역할을 하죠. 관절은 아니고요. 187개의 관절이 있고 네네. 900개의 인대가 있는 거죠. 인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관절에 여러 개의 인대가 이제 존재를 해요. 발목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인대가
대충 이렇게 카운트를 해봐도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인대가 발목 주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들으면서 네. 제대로 들으면서 또 적는 것도 잘못 적어서 187개의 관절이 있고 900개의 인대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인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ATF 그중에 여러 그 수백 개 인대 중에서 이 발목에 있는 그 인대 ATF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또 파열이 잘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발목이 앞으로 해서 이제 그 안쪽으로 꺾이는 그런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다가 잘못해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 발코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발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이 ATF 인대, 발목의 외측 인대가 오버해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작스러운 힘으로 이 인대가 늘어나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완전히 토럴리 이제 태어가 되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태어 수준이 되면은 수술로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그 이제 치였을 경우에도 그렇고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네.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풋볼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클을 하는데 주로 하체 쪽으로 어깨 가지고 태클을 많이 합니다. 네. 상대방을 바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이게 꺾여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인대 부상은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끊어지게 돼요. 그렇죠. 강한 힘에 의해서 예. 외부 충격을 받아서 끊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또 넘어졌을 때 운동 경기를 하면서 등등 좀 이렇게 이 인대가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뭐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젊은 그 백인 남성이 이제 누구한테 부축해서 왔습니다. 네. 그날 비가 오는데 이제 공사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분이에요. 거기 슈퍼바이저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달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운 그 흙길에서 네. 넘어져 갖고 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인대도 다쳤지만은 제가 3달 전에 방송한 이제 그 정갱이뼈 네. 경골의 하단부 말단부 골절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흙투성이에 또 무릎은 깨져서 피가 나고 해가지고 아유. 제가 응급처치하고 일단 통증 가라앉혀 놓고 상태를 봐서 이머전시 룸으로 이제 가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이머전시 룸에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저희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 이제 기부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half cast라고 하는데 그거는 딱딱한 고형물인데 완전히 석고로 바른 건 아니고 그게 네. 붕대로 해서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와서 자기는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붕대를 풀고 이제 마사지하고 그 얼음 아이스 대고 해가지고 스트레치 살짝 해가지고 이제 통증을 지로 상태로 내려놓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이제 한 5일 후에 4일 후에 이제 완전한 캐스팅 한다는 거, 석고를 발라서 고정시키는. 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가르쳐 준 거 없다고 저한테 몇 번 더 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분은 이제 캐스트를 석고를 바르기 전까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한 2-3번 정도 치료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부주의한 상태에서 급격한 동작을 취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특히 아까 비가 올 때라고 하셨죠. 좀 미끄러울 때 예, 조심을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증상을 보니까는 뭐 그 넘어지자마자 바로 급작스럽게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뭐 숨쉬기가 힘들었다. 네. 걷는 건 아예 이제 불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불어올랐고 또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네. 멍은 발가락 끝부터 해서 발목의 위에까지 경골의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골고루 들어 있었어요. 그거는 발가락을 땅바닥에 돌뿌리 같은데 가격하면서 네.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목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땅을 딛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네. 공중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바로 이제 그 발목 위측 인대 파열의 이제 증상입니다. 네, 그런 증상이 있군요. 그리고 또 뭐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캐스트를 해야 될 심각하게 경우도 예를 있고. 들어서 네, 토럴 테어 완전한 그 테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파열이 아니더라도 4분의 3이라든가 5분의 4 정도 파열되면은 그 수술을 잇는 게 훨씬 더 빠른 회복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수술을 한 후에는 예. 또 이제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발목의 외측 인대가 이제 파열됐을 때는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자가 네, 진단이라는 건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엔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라고 합니다. 엔테리어 드로어는 뭐냐면 앞으로 서랍장을 여는 동작이에요. 네, 그거를 엔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엔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는 뭐 무릎의 인대라든가 어깨 인대라든가 목의 인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테스트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발목이 이렇게 쓰면은 요 파란 부분을 제가 이제 그 테이프로 붙여놓은 부분이 그 발목의 위측 인대입니다. 네, 그럼 위측 인대가 끊어지면은 뒤에서부터 발목을 앞으로 밀어보면은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로 앞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이랬을 때 파지티브로 보고 ATF 인절이라고 테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뒤에서 그렇죠. 밀어보는.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발목이 다쳤을 때 고통스럽다 하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인대가 과연 파열이 됐는지, 그냥 뭐 부어 오른 건지 그러니까 잘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디컬 의학 용어로 이제 그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발목 부분이 아프고 부었지만 과연 어떤 조직이 어떤 티슈가 세포가 해당되느냐 부상을 입었느냐를 이제 구분해 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조직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텍트한 정상인 조직들하고 부상당한 조직을 이제 그 분리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스페셜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특수검사라고 그리고 특수검사는 의외로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노래 듣고요.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발목 외측인대 파열 되면 수술 후 재건 수술 후 또 재활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또 재활 과정 이야기 나눌 거고요. 이 ATF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파열이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님 이 수술을 굉장히 심하게 파열이 됐을 때 끊어졌을 때 혹은 파열됐을 때 그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어떤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자,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제가 얘기한 엔테리어 드로어 테스트 서랍장을 앞으로 밀듯이 꺼내듯이 하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발목의 외측 인대 부상이 왔을 때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온 사진은 이렇게 발목 인대를 다치면은 이렇게 브레이스라는 걸 이제 부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보호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발목을 무리하게 쓰면은 또 부상당한 부위가 다시 또 파열되거나 더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목에 이제 고정하는 그 브레이스를 댄다는 것 이런 상태로 이제 물리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브레이스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 또 벗는 방법을 가르쳐서 수술한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통증 치료 그러니까 진통제 이제 복용하는 것 또 이제 시간 체크해서 올바르게 복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항생제 역시도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해주고 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발을 못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 쪽에 혈액이 이제 그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진해져 가지고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혈액 덩어리 같은 거. 그게 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묽게 해주는 이제 블라드 티너라는 약 복용하는지도 이제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부터 해서 종아리 무릎 위에까지 컴프레션 스타킹이라 해서 꽉 조여주는 스타킹을 신겨서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해서 정맥혈이 오랫동안 머물면은 그거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정맥혈을 빨리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거를 이제 그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네. 첫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당일과 그다음에 일주일간 이때가 가장 집중적인 재활 이제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치료 내용들, 교육 내용들이 얼마나 빨리 재활 치료를 완성하느냐를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또 재활 교육도 함께. 네. 네. 맞아요. 치료는 반드시 교육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실제 네. 치료 행위는 교육을 아주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첫 주 일주까지는 이제 조직의 그 힐링을 도와주는 그 치료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통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이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2주까지는 발바닥을 바닥에 댈 수 없게 하는 난 웨이트 베어링 스테러스를 이제 규정을 해서 그 이제 보조 기구들 워커라든가 목발 같은 걸 사용해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난 웨이트 베어링 상태, 그러니까는 발을 바닥에 대지 않는 상태의 그 기간 결정을 얼마나 빨리 그 티슈가 힐링이 되느냐, 네.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달려 있고요. 개인마다 다르겠네요. 그 상황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으로는 침대에서 돌아 눕기, 일어나 앉기, 또 서기, 걷기 등을 이제 포함하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의 그런 기능적인 동작을 테스트하고 또 일어났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작들 또 이제 걷는 동작들을 테스트해서 그 얼마나 독립적으로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구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걷기에 이제 거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표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첫 한 주 동안. 예,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어서 뭐 워커라든가 크러치 사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그냥 뭐 아무렇게 걷는 게 아니고 걷는 것도 이제 패런이 있어요. 뭐 2포인트 패런, 3포인트 패런, 뭐 5포인트 패런, 뭐 4포인트 패런, 이제 패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이제 걷는 패런을 그 도구라든가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결정을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도구 없이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게 꼴이기 때문에 차차 점차적으로 이제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물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예,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난 웨이트 베어링,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발로 걷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네. 보조기구를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네. 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붓기하고 통증을 빼기 위해서 얼음과 이제 그 컴프레션 이제 메케니컬 기구를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의 위치를 항상 심장도 높은 위치로 이제 베개에 한 서너 개를 놓고 다리를 누웠을 때 들어 올리도록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해줍니다.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리를 정말 좀 높게 올리는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술 환자들 또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은
항상 다리를 병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혈전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나중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더 서두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이준학 박사님이랑 거의 2년 넘게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쪽에 어떤 부상을 입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또 입원해 있을 때 이렇게 심장보다 더 높게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통 수술 당일 또는 하루 후에 길면은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할 때는 이제 뭐 널싱홈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집으로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첫 한 주 동안 예. 재활 과정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계속 그 다음 진행되나요? 단계는 이제 2주에서 4주까지인데요. 이때는 통증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네. 일반 OTC제 사용하는 이제 진통제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통증과 이제 붓기를 빼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를 올려놓고 얼음을 대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 해주는 이제 치료를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살짝 이제 발목을 위아래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그거는 네. 스스로 본인의 근육을 이제 움직이게끔 하면서 그 근육으로 하여금 붓기도 빼고 근력이나 이제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고정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은 이게 굳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위축되고 또 이제 관절도 굳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살짝 조금씩 이제 움직여주는 게 회복을 빨리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도 둘째 주에서 4주까지도 처음에는 난웨이트 베어링 발을 바닥에 대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상태를 봐서 토 터치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발가락의 앞부분만 바닥에 살짝 대면서 걷는 거를 이제 가르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예, 살짝 맞습니다. 터치하면서 걷기 시작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인대 부상은 뼈 골절보다는 비교적 그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진행 과정도 이제 골절 케이스보다는 좀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워커 가지고 걷는 모습이고 저렇게 이제 첫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워서 다리를 들고 발목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운동은 요 그 동작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부탁합니다. 다음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5주에서 8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셜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해서 이제는 토터치가 아니고 발바닥 전체를 뒤꿈치부터 댈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웨이트 베어링 에지 톨러레이트까지 이제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도 딛고 걸을 수 있는 게 이제 8주까지의 이제 과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 훈련 운동 내용은 더 강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브레이스를 풀러요. 풀는 상태에서 발목을 비교적 더 많이 굽히고 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전체 그 이 발목의 강도는 반대쪽 정상의 75%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목의 가동 범위 예를 들면은 발목을 위로 돌리는 동작은 올리는 동작은 30도가 정상이고요. 네. 밑으로 내리는 동작은 70도가 정상입니다. 그럴 때 이 발목을 올리는 동작과 내리는 동작을 정상 범위의 75% 수준까지 또 올려야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거의 정상적인 걸음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거의 고정하다시피 한 발목을 안으로 굽히는 그 이제 부상을 입었던 동작이 있잖아요. 밑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는 동작을 이제부터는 통증을 참아가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고무줄을 이용한 운동 주로 이제 많이 해요. 고무줄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면서 효과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9주부터 12주까지의 이제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9주에서 12주가 되면 이때는 당연히 브레이스 없고 또 보조기구 없이 맨몸으로 이제 걷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그 발목의 이제 가동 범위를 100% 위로 올리는 동작 30도, 밑으로 내리는 동작 70도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발목 주변의 힘은 정상인 반대편하고 비교해서 10% 내의 차이를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거는 100% 수준의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모든 발목의 동작들이 일상생활들 걷기 또 가볍게 뛰기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주까지의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다치기 전에 그 이제 액티비티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로 했으면 축구로, 야구로 했으면 야구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운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이 9주에서 12주 사이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 그러니까 역기 같은 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또는 발목만 이제 역기를 들고 발목만 위아래로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을 이제 키워주게 되는 거죠. 와, 발목으로 엮기까지 이용해서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 이 인대를 다치기 전 그 상태까지로 만들어 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활 치료의 목적은 다치기 전에 수준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네. 우리가 prior level of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다치기 이전의 수준으로 이제 모든 기능을 돌려놓는 거를 재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 재활은 리해빌리테이션이고 저희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재활 전문가들입니다. 예. 네. 뭐 간단한 통증이라든가 뭐 기형적인 것 이런 거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수술 환자들은 다치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게끔 치료해 주는 이제 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발목 외측인대 영어로 ATF라고 하는 이 발목 외측인대 그 재건 수술 후에 재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꽤 이 인대를 다쳐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고 그런 예, 얘기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대를 다쳐서 오는 환자들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은 인대는 관절을 보호하는 그 이제 그 섬유성 띠이고 그래서 관절을 심하게 우리가 움직일 때 인대도 부상이 와요. 약하게든 강하게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187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은 뼈와 만나는 곳. 예를 들면 손가락 그 관절 중간 마디 부분에 그 인대를 다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젊은 친구가 짐에 가서 그 샌드백을 때리다가 그만 엄지 손가락에 그 인대가 늘어나 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골프 주니어 선수가 이제 너무 심하게 연습하다 보니까는 엄지 손가락에 인대가 또 이제 네.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대는 부상이 아주 드문데 근데 발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재활 수술이 전체 인대 수술의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거의 우리가 절반을. 네. 예, 우리가 강한 그 심한 부상을 발목에 자주 입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늘 강조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아까 또 이야기하신 거 들으니까 운동하면서 이런 사고들, 네, 부상 당하시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을 즐기시는 건 좋은데 또 안전하게 또 조심하게 예, 하셔야 될 인대를 것 같아요.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인대가 강해집니다. 네. 운동을 스트레치하고 스트렝스닝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인대를 그렇죠. 사용하게 하는 네, 게 아니고 그렇지만 네. 인대도 같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대까지 예, 강해지는군요. 인대가 네. 굵어지고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초대석에서 유익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실 인사 말씀 있으신가요? 예, 달라스의 여름 이제 아주 뜨겁기로 유명한데 올해는 다행히 비교적 그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그래서 여름철 건강 관리는 물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능한 취미 생활로 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네.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장님, 박사님은 굉장히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야기 나눠보면 운동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면서 이 달라스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